깊고 푸른 숲 가장자리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초록 이끼가 폭신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부서져 내렸어요. 작은 새들은 짹짹 노래하며 하루를 깨웠습니다. 그 집에는 나무꾼 아버지와 두 남매 헨젤과 그레텔이 살고 있었습니다. 헨젤은 눈빛이 또렷하고 씩씩한 아이였고 그레텔은 맑은 미소를 지닌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무척 아꼈어요.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놀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빵은 날이 갈수록 작아졌고 수프 냄비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후 불어와 창문을 덜컹덜컹 흔들었어요. 집안은 점점 조용해지고 식탁 위에는 걱정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이었습니다. 은빛 달빛이 창가에 스르르 내려앉고 있을 때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거의 없어요. 계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숲에 두고 오면 우리라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오. 하지만 굶주림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헨젤은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그레텔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레텔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숲에 버려지는 거야? 헨젤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레텔,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을 찾을게. 무섭지 않아? 조금은 무섭지. 그래도 내가 있잖아. 그레텔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지만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헨젤은 몰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하얀 조약돌을 하나씩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약돌은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작은 별을 주워 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숲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은 짹짹 노래했고 나무들은 바스락바스락 잎을 흔들었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어요.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어라.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나뭇가지를 모으는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의 발소리는 사각사각 점점 멀어졌어요. 숲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그레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둘뿐이야? 헨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레텔, 괜찮아. 해가 지면 달이 떠. 밤이 되자 숲은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공기는 차분했고 나뭇잎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사실 헨젤은 주머니에서 조약돌을 하나씩 꺼내 길 위에 떨어뜨렸었습니다. 반짝반짝. 떨어뜨린 조약돌은 작은 별처럼 길을 밝혔습니다. 저거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레텔이 묻자 헨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레텔. 집으로 가는 길이야. 사각사각 풀잎을 밟으며 두 남매는 조약돌을 따라 걸었습니다. 부엉이가 후 하고 울었지만 달빛은 두 아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마침내 오두막집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느냐? 헨젤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어요. 작은 집 안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빵은 여전히 작았어요. 그리고 숲은 여전히 깊고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빵은 손바닥만큼 작아졌고 수프 냄비는 바닥이 보일 만큼 얕아졌습니다. 바람은 쌩쌩 불어와 문틈을 스쳤고 장작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거의 다 타들어갔어요. 어느 밤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다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숲으로 데려가요. 계모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둠 속에서 더욱 작아 보였어요. 헨젤은 그 말을 또다시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빵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약돌을 주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그는 작은 빵을 살며시 부스러뜨렸습니다. 사각, 사각. 작은 부스러기들이 손바닥 위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레텔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또 숲에 가야 해? 헨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레텔. 이번에도 길을 만들면 돼. 빵으로? 조금씩 떨어뜨릴 거야. 그레텔은 잠시 걱정스러운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리면 어떡해? 헨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가 먼저 돌아오면 되지. 다음날 아침 숲은 어제보다 더 깊고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나무들은 빽빽하게 서 있었고 햇빛은 잎사귀 사이로 겨우 스며들었습니다. 사각사각 낙엽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바람은 길게 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의 낮은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숲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딱따구리가 딱딱 나무를 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레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엔 더 무서워. 헨젤은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레텔. 내가 길을 남겼어.
부스러기들은 땅 위에 톡톡 떨어졌습니다. 작은 하얀 점들이 길처럼 이어졌어요. 해가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숲은 점점 붉게 물들다가 이내 짙은 남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밤 공기가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가자. 헨젤이 말했습니다. 두 남매는 왔던 길을 되짚어 걸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부스러기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레텔이 멈춰섰습니다. 오빠, 빵이 없어. 헨젤은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새 한 마리가 퍼덕이며 날아올랐습니다. 또 다른 새도, 또 다른 새도. 빵부스러기는 새들이 모두 쪼아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은 사르르 나뭇잎을 흔들었고 어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레텔이 오빠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 헨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은 또 찾으면 돼. 하지만 이번 숲은 전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달빛조차 나뭇잎에 가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숲은 바스락바스락 숨쉬고 있었고 어둠은 천천히 두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깊은 숲은 밤이 되자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푸르고 싱그러웠던 나무들이 이제는 커다란 그림자가 되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면 잎사귀가 사각사각 속삭였고 멀리서 부엉이가 후 하고 울었습니다. 풀벌레들은 또르르 또르르 맑은 소리를 내며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는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부서졌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별빛은 나뭇잎 사이로 조금씩 스며들어 은빛 점처럼 흔들렸어요. 그레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집에 가고 싶어. 헨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그래, 그레텔. 하지만 울면 안 돼. 우리가 같이 있잖아. 그레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반짝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숲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무들은 더 빽빽해졌고 길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발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 배고파. 그레텔이 배를 살짝 잡았습니다. 헨젤은 잠시 주머니를 뒤졌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분명 뭐가 있을 거야. 두 아이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잠시 앉았습니다. 나무는 오래되고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있었고 가지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사귀들이 사르르 흔들리며 아이들 위로 작은 별빛을 흩뿌렸어요. 그레텔은 오빠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오빠, 우리 여기서 자면 안 될까? 헨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어딘가 불빛이 보일지도 몰라.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치 별 하나가 땅 위에 내려앉은 것처럼 조그맣게 반짝였어요. 그레텔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저기 봐. 헨젤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불빛 같아.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각사각, 바스락바스락, 풀잎이 흔들리고 작은 돌멩이가 또각 굴러갔습니다. 빛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나무 사이를 빠져나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숲 한가운데 작은 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은 노릇노릇 구워진 빵으로 덮여 있었고 창문은 투명한 설탕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벽은 달콤한 과자로 쌓여 있었고 문고리는 초콜릿처럼 윤기가 났습니다. 사르르 녹는 달콤한 향기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어요. 그레텔은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거 진짜야? 헨젤은 천천히 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지붕을 살짝 떼어보았습니다. 바삭. 작은 빵 조각이 손에 들렸습니다. 헨젤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진짜야. 그레텔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나도 먹어도 돼? 조금만. 그레텔은 벽에 붙은 과자를 톡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각, 달콤한 소리가 났습니다. 맛있어. 두 아이는 조심조심 과자를 조금씩 먹었습니다. 노릇한 빵은 부드러웠고 설탕 창문은 바삭하게 부서졌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배고픔을 잠시 잊게 해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며 작은 등이 흔들렸습니다. 노란 불빛이 아이들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안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내 집을 갉아먹고 있니? 헨젤과 그레텔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온화했습니다. 문가에는 허리가 굽은 작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는 구름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눈은 가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구나. 그레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아니 많이 배고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오렴. 따뜻한 수프도 있고 푹신한 침대도 있단다. 헨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따뜻한 향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이 아늑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레텔이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괜찮을까? 헨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면 돼. 두 아이는 과자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달빛은 집 위에 은은히 내려앉았고 바람은 사르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과자집 안은 겉모습처럼 달콤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설탕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일렁이며 방 안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서 오렴. 할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프에서는 고소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간지렸어요. 많이 먹으렴. 배고팠지? 그레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고팠어. 헨젤은 말없이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위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창문은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고 벽에는 굵은 쇠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커다란 철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철문은 두껍고 무거워 보였어요. 그레텔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빵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눈은 다시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빠, 여기서 살면 안 돼? 헨젤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레텔,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르륵 사르륵. 얘야, 너는 참 튼튼해 보이는구나. 할머니의 시선이 헨젤에게 머물렀습니다. 며칠만 여기서 지내렴. 내가 잘 먹여줄 테니. 헨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랐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렴. 피곤했을 테니. 그레텔은 푹신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금세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하지만 헨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슈 하고 불었고 집은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길고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아주 작은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헨젤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달빛에 비춰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입가에는 날카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헨젤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넌 여기 있어야 한단다. 헨젤은 놀라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레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레텔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오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헨젤을 철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작은 우리 같은 감옥이 있었습니다. 철컹 문이 닫혔습니다. 그레텔이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오빠! 할머니는 그레텔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라. 네 오빠는 잘 먹고 살찌워질 거다. 그레텔은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왜 그래? 할머니는 낮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잡아먹는 마녀란다. 촛불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레텔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헨젤이 감옥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레텔, 울지 마. 그레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내가 어떻게든 할게. 마녀는 그레텔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내일부터 넌 일을 해야 한다. 불을 지피고 빵을 굽고 수프를 끓여라. 그레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달빛은 과자집 지붕 위에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갇힌 헨젤은 철창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레텔, 절대 포기하지 마. 그레텔은 작은 창문을 통해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꼭 같이 나가자. 과자집은 여전히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공기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녀는 천천히 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과자집 굴뚝에서는 다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녀는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오르며 붉은 불꽃이 점점 커졌습니다. 불빛이 부엌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리 안에 갇힌 헨젤은 점점 수척해 보였습니다. 마녀는 매일 그를 살찌우겠다며 음식을 들이밀었습니다. 손가락을 내밀어 보거라. 마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헨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뼈다귀 하나를 몰래 주워두었어요. 그리고 마녀가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철창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마녀는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만져보았습니다. 아직도 말랐구나. 마녀는 투덜거렸습니다. 그레텔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녀는 점점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그녀의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오늘은 네 오빠를 잡아먹겠다. 그레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겁먹은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녀는 가마솥을 가리켰습니다. 불이 잘 붙었는지 들여다보거라. 그레텔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마솥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레텔은 일부러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어. 마녀는 짜증을 냈습니다. 멍청한 아이 같으니 이렇게 하는 거다. 마녀가 앞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레텔은 있는 힘을 다해 마녀를 밀었습니다. 지금이야. 마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화르륵 불꽃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레텔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철컹. 문이 단단히 잠겼습니다. 부엌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불꽃은 타오르다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레텔의 숨은 거칠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헨젤은 놀란 얼굴로 철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레텔, 괜찮아? 그레텔은 열쇠를 찾아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철컹 철컹. 문이 열리자 헨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레텔, 네가 해냈어. 오빠,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과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마녀가 숨겨두었던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보석과 금화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헨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두 아이는 작은 보석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과자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숲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번에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새들이 짹짹 노래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두 아이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어요. 오빠, 길을 알겠어? 헨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엔 감으로 가보자. 두 남매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숲은 점점 익숙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무는 드문드문해지고 멀리서 연기가 보였습니다. 저기 봐. 그레텔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은 오두막집이 보였습니다. 눈앞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헨젤, 그레텔. 아버지는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떠나보내지 않겠다. 집안에는 계모는 쫓겨나 아무도 없었고 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주머니에서 보석을 꺼내놓았습니다. 반짝이는 빛이 황하늘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더는 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이제 무섭지 않아. 그레텔,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숲은 여전히 푸르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남매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함께라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